저는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좀 몇 번 읽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표를 또 하려고 하니 한 줄 한 줄이 좀 다르게 또 느껴지기도 했는데, 일단 제가 읽은 거에 대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릴게요. 환자혁명은 일단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저는 오늘 1장, 현대의학 진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은 것들을 각 챕터별로 요약을 좀 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이제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 잠깐만요.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제가 맡은 현대의학 진단을 보면은 첫 번째 챕터가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읽다 보면 바로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 과실로 죽는 사람이 무려 이제 7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료 과실 중에서 의약품 부정적 효과, 즉 약물 부작용이 이제 가장 많다고 하고요. 이 의료 과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근데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그것을 예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는 의료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질병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이제 산업으로 이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막강한 그 권력이 바로 이제 제약회사다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의 관심으로 바꾸어 나가지, 환자들의 관심으로 환자 혁명을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놨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제약회사, 제약회사 그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바로 그게 이제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했다라는 이제 사실을 이제 그 많은 좀 예들을 들어서 나타냈고, 제약회사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매출 증대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는 연구 개발비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상당한 비용, 이제 10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광고비로 인해서 모든 언론들을 전부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이제 부작용이나 그런 사망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도 되게 가벼운 처벌이나 그런 걸로 이제 그치고 말거든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고, 미국의 산업에서 지금 부패와 타락이 가장 심각한 곳이 이제 제약회사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챕터, 제약회사,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요, 병원에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타민이나 이제 미네랄의 효능이 되게 막강하다고 거기 내용이 이제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저희도 그 제품을 저희가 전달하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라든지 오메가3 등을 병원에서는 처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단 하나인데요. 제약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그 구조도로 만들어낸 그런 처방약들의 이윤이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특허가 나지 않는 이제 자연 물질 같은 것들을 이제 음해를 하고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제약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다음 좀 내용이 이 부분에서 좀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처방약만 또 고집하는 이유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그런 수익화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의사들을 교육하는 것이 또 제약회사이고 또 의대를 후원하는 것도 제약회사이고 또 의대 교수들을 후원하는 것도 모두가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가 그 제약회사의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그런 그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대에서는 자연 물질이라든지 아까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양리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배울 기회를 주지 않고 있고, 환자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고요. 모른 채 90%가 의사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영양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의사들은 저희 PM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드시지 말라는 그런 사례들도 저도 많이 겪었고, 의사들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이 모든 손해들은 환자의 몫이라고 보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현대의학의 정체성,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라는 챕터였는데, 첫 번째 딱 이 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현대의학이 규정한 암 표준 치료는 단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수술과 이제 항암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인데요. 그 이외에 이제 치료법을 병원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관찰이 가능한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이라는 말이던데요. 처음엔 저 이 말이 되게 어렵던데 이제 이거는 바로 그냥 관찰이 가능한 우리가 바로 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수십만 가지의 이제 생화학 작용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이렇게 병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의 공식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증상 완화를 위해서 무슨 병에는 무슨 약 이런 공식을 정해놓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제 그 약을 이제 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네 번째 챕터, 이제 현대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가 기능의학의 탄생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지, 이제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의학에서 이제 의사들은 보통 이제 약에만 의존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능의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능의학은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몸의 자가 치유력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것을 이제 빼내라는 것이 이제 기능의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렇게 앞에서 제약회사나 이제 의사들에 관련된 얘기를 딱 통틀어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의사는 지금 환자를 볼 때 어떤 약이더라 하고 약부터 찾아내서 이렇게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능의학은 그게 아니고 왜 이 질병이 시작되었을까?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기능을 제대로 되살려 줄 수 있을까 하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그 어떤 기능의학과 이제 의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 생각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었다고는 했지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다시 또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많은 병원 처방약들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 저는 아직 먹고 있는 건 없지만, 부모님이 드시고 있는 약,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나고 계신 소비자들도 상담을 하면서 드시고 있는 그런 처방약들을 보면서, 이렇게 약을 남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저도 불안감도 좀 생기기도 하고, 이 잘못된 좀 인식들 같은 것도 좀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개선하지 않고 증상만 억제하는 약물 치료가 오히려 이제 건강을 오히려 더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짜 음식이 약이 되어야 하는 이 자리에 그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식탁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건강이나 그런 질병들은 진짜 내가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되면서 이 책을 좀 읽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았나요? 네, 이상입니다.